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지금 이 시간 가장 뜨겁고 가장 궁금한 국제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앞으로 이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핫 키워드 한 가지를 꼽아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 이슈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매일 이 시간을 책임져줄 분을 소개합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매일 저희 프로그램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코너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날 네.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하는 코너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담감이 있는 게요. 사실 국제뉴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가지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중에서 특히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잘 꼽아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연속 전투기 교전도 있었고 또 지상에서는 박격포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게 전면전으로 번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지역 카슈미르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최근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흔히들 인도, 파키스탄 이런 국가 이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국경선이 확정된 곳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독립을 하면서부터인데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7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좀 짧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경선이 정해지기 전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시간들이 더 긴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인위적으로 국경선이 그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갈등이 생긴 지역도 많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카슈미르 지역은 영국이 지금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지역을 포함한 인도 전역을 점령했을 때 사실 그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채 그 지역에 토후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네. 그 지역만의 왕국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던 때 인도와 파키스탄 이 두 나라가 다 이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병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오랜 시간 동안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카슈미르 지역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서부의 파키스탄령 아자드 카슈미르와 남동부의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로 분할되어 있는데요.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지금까지도 카슈미르 전 지역을 자국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인도하고 파키스탄만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좀 상황은 나을 텐데 네. 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인도도 파키스탄도 다 싫어. 우리 카슈미르 지역이 예전처럼 독립된 지역으로 남아야 해 하는 독립 세력까지 나타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슈미르 내부에 그런 독립을 원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 카슈미르 무장단체들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네. 이 무장단체가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근데 다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카슈미르 지역만의 독립을 원하는 무장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어쨌든 인도가 이 전체 카슈미르 지역의 약 63%를 차지했는데요. 문제는 힌두교도가 대부분이 인도와 달리 이 인도령으로 편입된 잠무 카슈미르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 인구 구성산 힌두교도가 많은 곳이 인도로 그리고 무슬림들이 많은 곳이 파키스탄으로 나뉘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인도가 아니라 파키스탄에 편입돼야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죠. 네. 게다가 독립당시 카슈미르는 지리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주민의 종교 비율에 따라서 파키스탄에 속하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논리 역시 그렇기 때문에 카슈미르 전역이
파키스탄에 편입돼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요. 이 카슈미르 지역은 8세기 이전부터 독립된 힌두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16세기 말에 이슬람 왕국인 무굴 제국에 의해 점령되면서 그때부터 무슬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영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지배계층은 힌두교도였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무슬림이었고요. 그렇다고 네. 해서 특별히 종교적 차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무슬림들의 뭐 민족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인도의 네루 총리를 상당히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도 카슈미르 지역의 대다수 무슬림들은 사실 인도로의 편입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현재 분쟁 지역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히 존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현재까지 생기는 걸로 알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이 분할이 된 건가요? 그 지배계층은 힌두교도였고 그리고 네. 대다수 무슬림들 역시도 우리는 인도로 들어가는 게 더 좋겠어라고 분위기가 그랬는데 네. 왜 굳이 그 지역을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눠 가지게 됐냐면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 독특한 지역인 게요. 네. 지도에서 찾아보시면은 뭐 파키스탄, 인도, 중국까지 다 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더스 강이 지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자원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천연 자원이 상당히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가 뭐 지상 낙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연 경관도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네, 욕심낼 수밖에 없는 지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그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겨울철 참 많이 입으셨던 캐시미어. 네. 그 캐시미어라는 말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이 카슈미르 지역의 사냥의 털로 짠 모직물을 캐시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급 뭐 양모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 카슈미르 지역이 탐낼 만한 지역인 거죠. 근데 뭐 분위기 전체가 인도로 편입될 분위기로 몰아가다 보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갑자기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력 침공을 강행하게 돼요. 네. 그러자 이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 하리싱이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이 파키스탄을 막아낼 수 없으니까 인도 측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네. 병력 요청을 하는데 인도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개입을 해줄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병력을 내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하리싱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 너네가 다스리고 있던 그 카슈미르 전역을 인도에 편입시킨다는 약속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건을 거는 거죠. 네. 하리싱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파키스탄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그 당시 무력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네. 이때부터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전면전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1949년에 유엔의 중재에 의해서 지금처럼 분할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미 전면전도 치렀고 유엔의 중재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이 카슈미르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냐면 카슈미르 전역이 아니라 인도령으로 들어가 있는 잠무 카슈미르에서 지금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카슈미르 독립을 원하거나 또는 파키스탄의 편입을 주장하는 무장단체가 공격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인도 측에서는 또 이 테러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인도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 무장단체들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파키스탄이 이 모든 갈등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파키스탄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문제는 파키스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 카슈미르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오랜 시간 동안 워낙 갈등이 있어 왔고 이 카슈미르가 세계적인 분쟁 지역으로 꼽힐 만큼 당장 이렇게 갈등이 뭐 마무리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사실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건 맞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이 지역 상황을 정망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전면전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에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또 인도와 파키스탄 차원에서도 전면전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둘 다 핵 무장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근데 바로 위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근방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파키스탄은 국가 재정이 거의 파탄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인도와의 전면전을 치를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군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측에서는 총리가 나서서 계속해서 전면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슈미르 지역에 사는 일반 민중들은 상당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 인더스강이 지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인더스강의 발원지가 그 근처인 티벳이거든요. 근데 아래쪽으로 하류 쪽으로는 또 파키스탄 쪽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파키스탄을 이렇게 좀 억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더스강 물줄기를 막아버리겠다라는 협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인도와 전면전을 펼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 카슈미르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